안녕하세요. 안전은행의 미나입니다. 오늘은 NDIS 4부 펀드의 종류와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펀드의 종류와 내용을 알게 되면 여러분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게 됩니다. 이런 것들도 펀드에서 사용할 수 있구나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들 세 가지 펀드 종류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펀드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장애의 유형과 그리고 개인의 목표에 따라서 이 펀드를 세 가지 다 받으실 수 있는 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도 있습니다. 저희 딸 같은 경우도 두 가지 펀드의 종류만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코어 서포트입니다. 네, 두 번째는 캐패시티 빌딩이라 그래서 CB 줄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펀드의 종류는 캐피탈 서포트입니다. 첫 번째로 코어 서포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어는요, 일상생활 관련 펀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 종류마다 그 안에도 카테고리가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자, 코어의 카테고리는 네 가지로 나눠져 있고요. 자, 코어 중에서 첫 번째 카테고리는 데일리 액티비티입니다. 일상생활 관련 지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샤워를 돕는다던가 옷을 입기, 가벼운 집 청소 또는 정원 관리 이런 것들도 이 카테고리 넘버 1 데일리 액티비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컨슈머블. 그래서요, 먼저 기억할 것은 로우 코스트, 요걸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매일매일 필요한 것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예를 그냥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저귀 사용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자, 기저귀 구입, 또 non-slip bath 매트가 있습니다. 미끄럼 방지 매트죠. 그 다음에 특별한 식기류가 필요하신 분들, 스페셜 포크라든가 이런 것 구입 가능하고요. 또 핸드 레일을 설치해 주는 것도 이 로우 코스트이기 때문에 첫 번째 코어에서 2번 항목에 들어가죠. 컨슈머블에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2번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휠체어, 타이어 펑크 났을 때 수리 비용 이런 것들도 컨슈머블에 들어갑니다. 자, 코어 서포트의 세 번째 카테고리는요, 소셜 커뮤니티 앤 시빅 파티시페이션입니다. 소셜 앤 커뮤니티 참여,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해놨는데 쉽게 얘기하면 사회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 참여를 위한 모든 것입니다. 입장료를 내주는 건 아니에요. 사회활동, 이런 이 소셜에 참여하기 위해서 뭐 페스티벌을 간다든가 뭐 뮤직 콘서트, 뭐 영화 이런 것들을 가고 싶잖아요. 갈 때 입장료를 이 펀드에서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고요. 가려면 여러분들 도움이 필요하겠죠. 서포트 워커의 도움으로 갈 때 그 서포트 워커에 대한 비용을 여기에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네 번째 카테고리는요, 바로 트랜스포트, 이동수단입니다. 택시비라고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서포트 워커 분들이 이동할 때 여러분들 이렇게 이동하려면 그 시간이 포함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다 트랜스포트 안에 다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이 코어 서포트에서 네 가지 카테고리는요, 이 안에서 자유롭게 펀드가 돌려서 쓸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데일리 액티비티 2번, 컨슈머블, 또 그 다음에 소셜, 마지막 트랜스포트. 펀드가 예를 들자면 100불, 200불, 300불, 400불이 책정이 됐다. 1번을 다 쓰셨죠? 2번, 3번 중에 남아있는 거 가지고 아무거나 펀드를 이렇게 땡겨다 쓰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펀드 항목은요, 캐패시티 빌딩, 줄여서 CB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 두 번째 항목은요, 9가지로 쫙 나눠져 있습니다. 카테고리가. 자, 첫 번째 카테고리는 서포트 코디네이션입니다. 서포트 코디네이터가 뭐냐?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분들이에요. 어떠한 서비스가 있다. 추천도 해드리고요. 이런 장애를 가지신 분에게는 이러이러한 서비스 종류가 있으니 뭐 추천, 그 다음에 뭐 소개해주고요. 모든 걸 이렇게 상의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분들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고용 비용이 들겠죠. 자, 그런데 이 비용이 장애인들 포켓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 CB에서 첫 번째 카테고리로 딱 지정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이 장애인은 1년에 뭐 20시간의 서포트 코디네이션 그 상담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럼 뭐 약 2,000불 정도가 책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혀 부담 없이 여러분들이 나는 서포트 코디네이터가 필요하다라고 미팅을 할 때 말씀을 하시면 이 CB 항목 안에 1번으로 딱 하니 그
펀드가 책정이 딱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카테고리는요, 홈 리빙입니다. 장애인들에게 적당한, 적절한 살 집이나 또 집 유지를 돕는 비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보도록 할게요. 이 홈 앤 리빙에 대해서는 제가 5부에서 또 따로 별도로 마련하기 때문에 바로 넘어갈게요. 자, 세 번째는 Social Community and Civic Participation입니다. 코어에서도 있었죠. 코어에서도 이게 몇 번 항목이죠? 예, 3번 카테고리에 있었는데요. 이거 마찬가지로 3번으로 포함됩니다. 사회 활동이나 여가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을 배우는데 필요한 비용을 떡하니 3번에 책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일반인들에게는 뭐 이런 걸 하나 했겠지만 장애인분들에게는 사회 참여를 하고자 해도 어떠한 기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거를 따로 이렇게 책정을 해 놓았고요. 자, 카테고리 네 번째입니다. 인플로이먼트에서요, 직업을 찾기 위해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는 데 드는 비용, 이게 4번으로 펀드가 책정이 됩니다. 특히 학교를 졸업하신 분들, 고등학교 졸업하신 분들, 직업을 찾고자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School Leaver Employment Support, 그래서요, SLES라고 따로 이렇게 4번 항목으로 포함이 됩니다. 저희 딸 같은 경우도 작년에 졸업을 해서 지금 이 항목이 추가로 조금 더 펀드가 책정이 된 케이스이죠. 자, 다섯 번째는요, relationship이라고 딱 나와 있는데요.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 상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는 것. 예를 들자면,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약간 공격적인 성향이 있는 분들 계시다면 사람들과 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겠죠. 이걸 행동 교정 치료라든가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받을 때 비용 발생하는 것, 이 안에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요, health and well-being입니다. 장애에 영향을 주는 것들 있죠. 건강적인 면에서 이런 것들에서 뭐 운동이라든가 또 다이어트 어드바이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해야 된다고 하면 5번으로 펀드가 책정이 되는 겁니다. 6번이네요. 6번으로 펀드가 책정이 되는 겁니다. 자, CB에서 일곱 번째 카테고리입니다. Lifelong Learning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Further Education이라고 보시면 돼요. TAFE 전문대학 또는 대학 진학을 위해 조언이나 트레이닝을 받게 될 때 드는 비용, 이것이 7번에 펀드가 책정이 되는 거죠. 여덟 번째 카테고리는요, Choice and Control입니다. 펀드를 관리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에 NDIS 3부 보시면 여러분들 뭔지 이해가 되실 텐데요. 펀드를 관리하는 데는 몇 가지가 있었죠? 네, 세 가지 관리 방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셀프 매니저먼트입니다. 장애인이나 보호자가 직접 펀드를 관리하는 거고요. 두 번째가 플랜 매니저먼트입니다. 플랜 매니저가 여러분들의 펀드를 대신 관리해 주는 것. 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가 NDIA 매니저먼트인데요. 이거는 뭐 NDI에서 직접 본인들이 관리를 하는 거죠. 자, 이 초이스 앤 컨트롤은 플랜 매니저먼트에 관해서만입니다. 그 플랜 매니저를 고용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또 포켓 머니가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바로 8번에 그 금액이 책정이 딱 돼서 나오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은요, 데일리 액티비티, 그래서 자립이나 사회활동을 위해 도움을 주는 모든 어세스먼트, 또 트레이닝이나 테라피에 드는 모든 비용을 이 9번 항목으로 책정을 해 주어서 장애인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코어 서포트랑은 다르게요, 1번부터 9번, 이 CB는 그 9가지 항목에서 마음대로 돈을 저희들이 유용을 하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이 9가지도 여러분 다 맞는 게 아닙니다. 장애 유형과 그리고 개인의 목표에 따라서 이 9개 중에서 몇 가지만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그 펀드를 받게 되는데요. 그 펀드가 예를 들어서 1번 펀드가 모자란다고 해서 내가 받는 것이 1번, 7번, 8번이다. 그러면 1번이 끝났다고 해서 8번, 9번에서 땡겨다가 돈을 쓸 수가 없어요. 1번 끝나면 1번은 땡입니다. 그 다음에 8번, 9번도 서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용할 수 없다라는 점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종류였던 캐피탈 서포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캐피탈 서포트는요, 굉장히
펀드의 금액이 크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예를 들어가 볼게요. 카테고리는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Assistive Technology입니다. 예를 들자면 휠체어 구입 또는 차량 개조, 의사소통 디바이스, 언어장애 있으신 분들 통신장치 필요하시죠? 그 다음에 침대, 이렇게 왔다 갔다 자세 이렇게 바꿔줄 수 있는 어드저스터블 침대, 그 다음에 숨을 쉬는데 필요한 디바이스, 그 다음에 욕창을 막기 위한 에어 매트리스 같은 거, 프레셔 케어 매트리스라고 하는데요. 자, 이런 것들을 구입하는 것들이 첫 번째 카테고리는 어시스티브 테크놀로지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카테고리는요, 홈 모디피케이션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집을 개조, 예를 들어서 샤워 시설 같은 것이 가장 크겠죠. 자, 아니면은 장애인을 위한 집 SDA, 그래서 Specialist Disability Accommodation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집을 아예 정말 도움이 많이 필요하신, 움직이기 힘들고 하신 분들은 특별한 집이 필요하겠죠. 일반 개인 집에서는 조금 힘드신 분들, 이런 거는 SDA, 그래서 이런 집이 아예 제공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이어 코스트, 그래서 이 펀드의 덩어리가 제일 큰 항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펀드의 종류 3가지 알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코어, 두 번째 CB, 마지막 캐피탈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펀드 계획 잘 세우셔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항목별로 잘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엔디아에서 지금 4부를 마치고요. 마지막으로 5부를 준비하고 있는데, 5부는 홈 앤 리빙이라고 해서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주거 환경, 주거 종류에 대해서 제가 또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주위에 NDIS 필요하신 분들 있으면 이 유튜브를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운전하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내일도 안전운행하세요.